안녕하십니까 콩콩님들. 저희가 만성 콩팥병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만성이 있다면 급성도 있겠죠. 급성 콩팥 손상 또는 급성 신손상, 급성 신부전, 급성 신장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교수님들,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김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조아진입니다. 콩팥 손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질 텐데요. 먼저 급성 콩팥 손상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주세요. 급성 콩팥 손상은 정상 콩팥 또는 기존의 만성 콩팥병을 가진 분이 평소 콩팥 기능의 약 25% 이상 감소하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으로 콩팥 손상이 7일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드리자면요. 48시간 내에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0.3 이상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성 콩팥 손상은 사실 단일 질병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질병 상태를 포함하는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콩팥 손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 환자 한 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30대 남성인데 이제 체중을 줄이고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소변 색깔이 갑자기 붉어지고 몸이 붓는 등 증상이 있어서 오셨는데요. 검사를 했더니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성분이 혈액 내로 다량 유입이 되고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콩팥에 손상을 준 건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급성 콩팥 손상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운동을 갑자기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지나치게 한 건지 어떤가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했거나 아니면 운동을 늘 하던 분이라도 본인의 이제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급성 콩팥 손상 같은 경우는 급성 신우신병 같은 급성 비뇨기 간염에서도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심장 질환이나 어떤 간 질환, 또 특정 혈액 종양 질환이나 배뇨곤란 등이 동반되는 비뇨기 질환에 의해서도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도 급성 콩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흔한 것이 첫 번째로 진통 소염제인데요. 보통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가서 받는 약, 진통제들이나 아니면은 감기약, 그리고 치과 치료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진통제 중에 소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 소염제가 콩팥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약제를 처방받을 때 소염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CT 검사를 할 때 또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조영제 또한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기존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CT 촬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진통제 관련돼서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오남용을 했을 경우에 콩팥 손상이 올 수 있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네, 환자분들마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저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나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그 소염제를 복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급성 콩팥병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장 기능이 약간 나쁜 경우, 그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 복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저 신장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콩팥병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영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CT 조영제 한 번만 이렇게 촬영을 해도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나요? 취약한 분들은 한 번 사용해도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콩팥병이 진행되어 있는 분, 그리고 심장 기능이 평소에 안 좋으신 분, 빈혈이 심하거나 또 탈수가 되어 있거나
앞서 얘기 드린 그런 진통 소염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CT 촬영할 때 조영제 사용에 콩팥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급성 콩팥병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급성 콩팥 손상은 이제 만성과 다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콩팥 손상이 조기에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 급성 콩팥 손상은 가급적 조기에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급성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급성 콩팥 손상이 진행되었던 환자 중에 15에서 20%는 상당히 진행한 만성 콩팥병 4, 5단계 환자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즉 급성 콩팥 손상은 직접적으로 말기 콩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치료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급성 콩팥 손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콩팥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콩팥 손상 정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신장 기능이 30에서 15% 아래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식욕부진이나 구역감, 몸이 붓거나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면 환자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 내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급성 콩팥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크레아티닌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질 수 있는데요. 보통 여과율 계산이 이 크레아틴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콩팥 기능이 몇 프로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혈청 내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요. 급성 콩팥병이 생기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콩팥 손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급성 콩팥 손상을 이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콩팥 기능을 호전시키는 직접적인 약물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콩팥 기능을 감소시키는 특정 약물 또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교정함으로써 콩팥 기능이 호전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 감소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한 종합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콩팥이 안 좋다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약도 안 주면서 검사만 많이 하자고 할 때 종종 환자분들이 이제 불만이 실제로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지만 이러한 이제 콩팥 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해 주셔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콩팥 기능이 감소하였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합병증을 또 급성 콩팥병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부을 경우 이뇨제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붓기를 빼주기도 하고요. 칼륨 상승과 같은 그런 전해질 이상이 있는 경우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병용하게 됩니다. 손상의 정도가 아주 심각할 때는 결국에는 응급 투석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급성 콩팥 손상으로 이제 투석까지 하게 되면 사실 환자분들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빠진 콩팥이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대답은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원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콩팥의 손상을 주는 원인들을 교정하고 보존 치료를 하면서 콩팥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회복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수일 또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 기다려 봤는데도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실 만성 콩팥병의 후유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콩팥 건강을 해치는 특정 약물과 상황을 주의해야 되고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품료나
또는 붓기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긴다면은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